사랑은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강렬한 감정입니다. 사랑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이고 우리의 마음은 끝없는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상사병이라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상사병은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는 깊고 복잡한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랑의 한 단면이며 오늘은 그 상사병의 실체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상사병은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일방적인 사랑으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나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또는 그 사람의 관심을 전혀 얻지 못할 때 발생하는 고통이죠. 이때 우리는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가 웃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마치 희망이 생긴 듯 기뻐하다가도 그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끝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집착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상사병은 사랑을 잃었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이미 존재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끝났을 때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오랫동안 사랑을 나누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내 곁에 없을 때 그 상실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이별의 순간부터 시작된 공허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게 느껴지며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과 현재의 고통이 대비되면서 우리는 더 큰 감정적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사병은 이와 같이 사랑을 얻지 못하거나 잃었을 때 발생하는 고통을 중심으로 합니다. 상사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사병을 겪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은 실제로 신체적인 통증에 비견됩니다. 상사병을 고통지수로 나타내 보았을 때 1점은 가벼운 두통이나 일상적인 불편함 정도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의 고통은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으며 일시적이고 신경 쓰지 않아도 금방 잊혀집니다. 2점은 가벼운 근육통이나 피로감 정도로 몸이 조금 불편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3점의 고통은 감기나 몸살로 인해 몸이 아프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4점은 치통과 같은 불편한 통증으로 고통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5점은 심한 위장염처럼 고통의 강도가 높고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신체적 고통을 동반합니다. 고통이 6점에 이르면 우리는 깊은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직은 자존감을 크게 손상시키고 사회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7점은 뼈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극심한 신체적 통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사병은 고통지수 8에서 9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파산처럼 삶의 근본적인 기반을 흔드는 사건들과 유사한 고통을 줍니다. 10점은 큰 사고 후의 충격이나 심리적 트라우마 수준의 고통입니다. 상사병은 이와 비슷한 심리적 충격을 주며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시킨다는 점에서 무서운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사병을 다른 중요한 인생의 사건들과 비교하면 그 고통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사망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상실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고통은 단순히 그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상사병도 이와 비슷한 정서적 붕괴를 경험하게 합니다. 다만 상사병의 경우 그 관계가 명확하게 끝난 것이 아니거나 끝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파산은 경제적 실패로 인해 삶의 안정성과 자존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파산은 물질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명성,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도 잃게 만듭니다. 상사병은 물질적인 손실이 아닌 정서적 파산에 해당합니다. 사랑을 잃은 고통은 경제적 파산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을 흔들고 그로 인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학 불합격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그들이 꿈꾸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느낌을 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사병은 대학 불합격과 달리 희망과 좌절이 반복되며 더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례적인 결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사랑의 상실뿐만 아니라 가정의 붕괴, 자녀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상사병 역시 이혼과 비슷한 감정적 타격을 줍니다. 다만 상사병은 대부분 이혼보다 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며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직 확실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고통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사병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거나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실제 신체적 고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사병으로 인한 감정적 고통은 뇌에서 실제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와 같은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는 이별이나 사랑의 실패가 육체적 고통과 비슷한 방식으로 뇌에서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병에 빠진 사람들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상대방의 생각에 잠식되어 온종일 그 사람에 대한 집착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 고통은 끝없이 반복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탓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사병의 고통은 신체적 상처와 비교될 수 있을 만큼 깊고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상사병은 단순히 감정적 상처가 아니라 심리적인 복잡한 기제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리의 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보상에 중독되기 쉽습니다.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받으며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끝나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보상 시스템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극도의 좌절감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사병의 고통은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더욱 커집니다. 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았던 긍정적인 자극을 계속 갈망하게 되며 그 갈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상사병의 증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심리적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그 사람의 SNS를 계속 확인하거나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상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더 이상 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상사병은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식욕 저하는 상사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우리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이러한 불면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 피로와 함께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욕 또한 크게 줄어들며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감정적으로는 우울감과 불안감이 상사병의 주요 증상입니다. 상사병에 빠지면 우리는 일상에서의 기쁨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활동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불안감 또한 상사병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상사병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지나치게 심해질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사병이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심한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상사병은 감정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랑을 잃은 후 오랜 기간 동안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울증은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파괴적 행동이 나타날 때입니다. 상사병에 빠진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탓하거나 자신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별을 겪은 후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되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신체적 자해나 극단적인 경우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는 경우입니다. 상사병은 그 자체로 집착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착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스토킹하는 형태로 발전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 생활을 침해하거나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행동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상사병에 빠지면 우리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느낌을 받게 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우리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더욱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 있으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소통이 단절되면서 고통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혼자서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심리상담은 상사병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상담을 통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상사병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상사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숨기지 않고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과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감정적 해방을 돕고 상사병으로 인한 상처를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자기관리입니다. 상사병을 겪을 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상사병 극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역시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우리의 뇌는 엔돌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을 분비하게 되어 기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상사병을 앓는 동안 우리의 에너지가 소진되기 쉽기 때문에 신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목표 설정입니다. 상사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목표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공부하는 것, 혹은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상사병에서 회복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사병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는 듯한 공허함을 느낄 때 새로운 목표를 통해 그 공간을 채워나가면서 삶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상사병은 그 고통이 심각할 경우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치료나 상담은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적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상사병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은 상사병을 더 빨리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상사병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인내하고 스스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마음도 서서히 회복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상사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깊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끝이 났을 때 우리는 상사병이라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상사병은 단순한 감정적 아픔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우리의 성장과 회복의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사병의 고통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을 혼자서만 이겨내려 하지 말고 자신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치유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상처는 깊고 강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더 큰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